안녕하세요. 웹폰 테크입니다. 며칠 전 7월 4일 우리나라가 수중 바지선에서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에 성공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번 수중 바지선 발사 실험이 성공함에 따라서 이제 한국형 SLBM은 잠수함에 실제 탑재해서 발사 실험을 하는 마지막 단계만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적 북한은 이미 SLBM 사출 시험에 성공하는 등 SLBM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기술의 성장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SLBM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적의 주요 잠수함 기지에서 SLBM을 쏠 수 있는 잠수함이 출발했는지를 위성과 고고도 정찰기를 통해 끊임없이 서치를 하고, 잠수함이 출발하면 끊임없이 추적하고 탐지해서 쏘기 전에 찾아서 파괴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군사 선진국들은 잠수함에 대한 탐지 기술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SLBM 기술을 개발을 해서 너네가 쏘면 우리도 쏜다를 보여줌을 통해 상호 억제력을 갖추는 방법으로 대응을 합니다. 한국도 가깝게는 주적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도 끊임없이 군사력을 팽창시키면서 위협을 받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영토 분쟁 문제도 있죠. 일본과는 독도와 칠광구, 그리고 중국과는 이호도 문제를 가지고 계속하여 영토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도 건들면 우리도 쏜다 식의 대응이 가능한 게임 체인저급의 무기가 필요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에 따라 우리 군은 KSLBM 사업을 출범시키고 지속적인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 긴 연구의 역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요. 우리 군은 2017년 7월 24일 장보고 배치 3 잠수함에 탑재될 SLBM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성공했음을 알렸습니다. KSLBM 사업은 정부 비밀 사업으로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함께 해당 기술을 자체 개발하는 중에 있으며, 이미 그 기술은 무르익어 얼마 전 수중 바지선에서 수중 발사 시험을 하는 데에 성공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KSLBM은 개발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일단 2015년 북한이 최초 SLBM인 북극성 1호를 수중 발사시키는 데에 성공을 합니다. 이제까지 북한의 탄도미사일의 위협에만 대응해왔던 군으로서는 허를 찔린 한방과도 같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도 부랴부랴 KSLBM 사업을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죠. 2017년 7월에 핵심 기술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발표가 있었던 만큼 우리도 2015년을 전후해서 SLBM에 대한 연구를 해온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개발 5년차로 예상되는 2020년, 우리도 SLBM에 대한 지상 사출 시험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상 사출 시험 이후 우리 군의 SLBM 개발은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처음 만들어보는 무기체계인 만큼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험 실패는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수중 사출 시험에서 번번이 일어나게 돼서 고배를 여러 번 마신 전력이 있습니다. SLBM의 개발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적의 탐지가 어려운 깊은 바다에서 미사일을 수면까지 끌어올린 후 엔진을 점화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중 발사 체계여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밀하게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미사일을 잠수함에 탑재시킨 게 SLBM이잖아요. 그런데 미사일을 쏠 때마다 잠수함이 수면 위로 부상을 해서 해치를 열어젖힌 다음에 수면에서 미사일을 발사해야 한다면 SLBM이 가지는 전략적 가치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제안된 기술이 바로 SLBM의 콜드런치 기술이에요. 콜드런치는 잠수함에 탑재된 미사일 사출기에서 강한 압력의 가스를 분출시켜서 미사일을 수면까지 부상시킨 다음에 엔진을 사출하는 방식입니다. 엔진의 사출 없이 미사일을 수면까지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고압 가스가 필요해요. 바로 이 기술이 SLBM의 핵심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만큼 개발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군사기술의 최강대국인 미국도 SLBM에 있어서는 개발 과정에서 꽤 많은 실패를 경험해야 했다고 해요. 그만큼 개발이 어려운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지난 2020년 9월 15일에 충남 안흥시험장에서 SLBM의 지상 사출 시험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1월에 첫 번째 수중 사출 시험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미사일을 물 밖까지 끌어올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몇 초 만에 미사일이 곤두박질을 치고 만 것입니다.
군 당국은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한 뒤 3월 말에 다시 한번 시험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수중으로 끌어올려진 미사일은 다시 물속으로 박히고 말았습니다. 한간에서는 수직 발사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이에 대해서 수중 사출 과정에서 원인 미상의 충격이 발생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하는 중이다 라고 밝히기만 했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실패는 아니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하기는 힘든 해명이긴 하죠. 쉽게 이해되지 않는 입장 발표이긴 하지만 이제 겨우 2번 시험을 했을 뿐입니다. 선진국들은 이 콜드론칭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직접 비교할 수 있는 비교군도 우리에겐 존재하죠.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첫 SLBM인 북극성의 수중 사출 시험을 2015년 5월 9일에 성공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2016년 8월 24일 신포급 잠수함에 탑재된 북극성 미사일이 500km를 비행하는 데 성공하기까지 1년 넘게 걸려야만 했어요. 북한은 수중 사출 시험 성공 이후에 잠수함 탑재 시험 과정에서 알려진 횟수로만 3회 실패 과정을 겪었습니다. 아마 오프 더 레코드는 훨씬 더 많은 실패 과정이 있었겠죠. 그 기간이 1년 3개월이었어요. 북한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직 발사대의 각도를 기울여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콜드런치 충격 분산용 압력가스 배출구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SLBM 본체에 자세 제어용 보조날개를 부착하는 등의 여러 번의 개량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우리에게도 따라올 거예요. 우리 군은 7월 4일 수중 바지선에서 SLBM 수중 사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바가 있죠. 많은 유튜버들이 이 뉴스를 두고 이제 우리도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8대 SLBM 기술 보유국 안에 들어갔다라고 말을 해요. 일말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일단 수중에서 미사일을 끄집어내서 날리는 데까지 성공을 했으니 이마저도 엄청나게 대단한 결과임에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앞날이 기대되는 것 또한 사실이죠.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제 한국형 SLBM은 첫 발걸음을 떼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수중에서 미사일을 고압가스로 이용해 끌어올려서 엔진을 사출시키는 시험에 성공했을 뿐이에요. 잠수함에 실제 탑재해서 이상 없이 실전 상황에서 발사시키는 데에 성공하기까지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자, SLBM의 성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미사일 본체의 자세 제어예요. 물 밖으로 튀어오른 미사일이 해수면을 박차고 날아오를 수 있도록 적절한 기체 각도를 잡는 과정이 필요해요. 수중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바지선에서 콜드론칭 실험을 하는 것과 실제 운항 중인 잠수함에 탑재를 해서 약 15m에서 20m 수중에서 미사일을 실제 발사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시시각각 바뀌는 해류, 수압, 염분 농도 등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실전 상황에서 아무 문제 없이 미사일을 안정적으로 사출할 수 있기까지는 아직까지도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칫국을 마시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아, 우리 미사일 발사 성공했습니다. 이 발표가 난 것이 아니라 수중 사출 시험에 성공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많은 과정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앞으로의 개발 과정을 냉철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비판과 응원을 겸하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의 응원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국뽕이 너무나도 답답해서 그 국뽕 좀 깨보려고 나름의 썰을 풀어보았던 웹폰 테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